팩트를 이야기하는데 아니 책임을 왜냐면 대통령실은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우를 하겠다. 그런 말을 이렇게 믿는 기자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기자님 그걸 믿어요? 대통령은 정말 저 원희룡 후보를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해요. 예. 윤석열 대통령 앞에 서서 네. 양평고속도로도 막아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잡겠다고 개항도 갔고 원희룡 전 장관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보이니까 보고. 대통령 따라가는 거죠. 엘살바도르 갔다 왔을 때 이거 4시간 독대하면서 네. 그때 아마 저는 결심을 굳히다 봐요. 수행 비서도 몰랐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네. 오히려 이제 윤상현이나 다른 사람 도와주겠다까지 했어요. 근데 놓은 거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강력한 권유. 어대한이라고 보통 그러고 지금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뭐 될 거다 내지는 결산되는 한동훈은 꼭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안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거기선 주로 누구를 좀 미는 분위기예요? 제가 보기에 한동훈이 한 60, 원희룡이 한 35, 나머지는 없어요. 원희룡 대 한동훈 한동훈이에요. 싸움을 이렇게 계속 대립하고 있고 나경원이나 윤상현은 별로 없는데 네. 근데 문제는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이분들을 반윤, 친윤, 비윤, 비윤, 또 무윤 뭐 이렇게 가야 되나요? 찐윤 뭐 이렇게 구분해야 되나요? 아니 네. 제가 보기 있거든요. 네. 한동훈 대 반한 동맹 세 반한, 명이 반한. 한동훈 네. 대 반한 네, 네. 그럼 세 분이 힘을 합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 결국 결선 투표 가면 누구로 혹시 합칠 거라는 예상도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2등이 되는 사람. 2등이 누가 그러니까 이등이 될까요? 누굽니까? 제가 보기 조금 원희룡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거든요. 대통령이 아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시나요? 그렇죠. 대통령은 정말 저 원희룡 후보를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해요. 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럴 수밖에 뭐 없죠. 지나온 걸 이렇게 보면 대충 네. 알 수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니까 이게 자꾸 팩트를 부인할 필요는 없고요. 아마 이제 그 한의원장이 먼저 대통령실에 안 놓으면 했겠죠. 근데 네. 나왔잖아요. 네. 자, 그럼 이게 이제 대항마로 처음에 나경원 후보를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나경원 후보가 이제 그 자꾸 친윤 난 아니다. 네. 나는 친국민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거리두기를 하니 네. 그러면 이게 나경원을 믿을 수 없다. 더 확실한 카드를 내보내야 된다. 네. 용산에서? 그게 바로 네. 원희룡이다 이거죠. 그래요? 엘살바도르 갔다 왔을 때 이거 4시간 독대하면서 네. 그때 아마 저는 결심을 굳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에 수행 비서도 몰랐거든요. 네.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네. 오히려 이제 윤상현이나 다른 사람 도와주겠다까지 했어요. 근데 놓은 거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강력한 권유 있었기 때문에 놓았다.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이 뭐 어떻든 그랬죠. 예. 이거 다 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이 말이 또? 맞는 말이에요. 이 맞는 말은 얘기예요. 이 말은 나온 지금 말이에요. 예.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아니 책임을 왜 왜냐면 대통령실은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우를 하겠다. 그거는 그런 말을 이렇게 믿는 기자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여기 그거는 최은경 보고 기자 나가야 있는데 돼. 왜? 그런 하는 말을 말이고. 믿어요. 기자님 그걸 믿어요? 아니, 아니, 처음에 아니 왜 아니, 시선- 아니 저는 자꾸 이거 다 모으면 나중에 이거 윤석열 대통령 곤란하게 만들려고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계속 마일리지 쌓는 것 같아요. 당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 아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개입 안 한다는 거지. 네. 대통령실에 마음은 있다. 왜 그런 거죠? 늘 처음에- 개입 안 한다고 개입했잖아. 처음에 나경원 의원이 원래 남들이 다 도와주겠다 너 나가라 해서 네. 나간 거 맞는데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인지 대통령실인지에서 네. 원희룡 장관에게 사실 생각도 원래 없었던 원희룡 장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이 나가야지 이거 되겠다 이제 바람을 넣었다는 거예요. 네. 나경원 가지고는 사실 안 될 것 같고 결선 투표라고 하는 게 있으니 11명이 이쪽 진영에서 11명이 나가가지고 오히려 한 대 반한의 구도를 만들어 주어서 다시 그들이 결선 투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반한 주자들이 뭉치게 하자. 네네. 이게 이제 그쪽의 전략이었다고 네네. 제가 지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말하는 건 팩트가 맞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완전 뒤통수 맞았다 그래가지고 네. 여기저기 좀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나경원 가지고는 약하다 이제 이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뭐 기반이 없다는 얘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윤심이 아직도 살아있다 아니, 마시다. 근데 여기 당내에 친구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내부가 다. 아니, 따지고 보면 원희룡 전 장관이 당내에 세력이 많죠. 많아요. 그럼요. 본인이 오랫동안 의원도 했고 예. 지사도 했고 예. 뭐 그랬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 서서 네. 양평고속도로도 막아섰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잡겠다고 개항도 갔고 따지고 보면은 없진 않아요. 그 원희룡 전 지사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혹은 뭐 지지하는 당내 원희룡 전 장관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보이니까 보고. 대통령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국민의힘 정신을 못 차린 게 또 전당대회를 또 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또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치르려 네.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패착이고요. 저는 보면은 지금 보면은 반한 뭐 연대를 지금 연맹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양수 양다리 작전이라서 이긴 사람한테 갈 공산이 크고요. 지금 1강 2중 1약 구도예요. 네. 그러니까 1강 1중 1강 2중 2중 1약.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한동훈 대세로는 뒤집을 수 없는 거고 네. 일부분은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중이나 일약에서는 결국에는 한동훈 전 후보하고 대립각을 세우면 본인도 표를 얻는데 네. 잘 보세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메시지가 그렇게 또 한동훈 후보한테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랑만 깔아놓고 격부를 째는 상황이라면 네. 이 중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본인이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캠프에 모인 사람도 그렇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나경원 후보예요. 나경원 후보는 거의 제2의 연판장을 맞은 거예요. 그때는 많은 사람한테 맞았지만 지금은 용산에서 맞은 거예요. 용산에서 연판장을 근데 그때보다 맞아버렸어요. 더 충격적일 것 그래서 같아요, 충격적이고 저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봐서는 큰 결심을 했다. 제가 봐서는 트로이 목마 작전을 쓰는 게 아닌가. 트로이 그러니까 목마요? 어디가 뭐냐면 예. 지금 이중으로 해서 친윤 그룹은요 네. 두 사람을 결선 투표의 어떤 그 집합체로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한테는 이렇게 모멸감을 준 거죠. 네. 저번에도 한번 무릎을 꿇쳤지만 이번에는 그냥 잘 되면 당신이 2등하고 안 되면 희생해서 결선 투표에 말하자면 불쏘시개 역할을 해라. 네. 이거 무슨 말하자면 그 모멸감입니까? 아니, 나경원 의원이 그 말을 들어요? 아니 그런 사인이 온 거죠 이 구도 자체가. 그런데 원래 통상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저는 지금은 현재 그 이중 구도에서 친윤 그룹에서 결선 투표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예. 저는 나경원 의원은 두 개를 생각한 것 같아요. 독하게 맘먹고 내가 열심히 내 몸집을 키워서 2위를 하겠다. 네. 아니면 3위를 하더라도 몸집을 키워서 네. 장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세력을 모은 성적을 갖겠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네. 손을 잡을 수도 있다. 나경원 의원이 그래야 본인이 친윤 그룹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그런 3주 후에 전략을 한번 그런 확인해 구도도 보겠습니다. 충분히 네. 시나리오 있다고 보는 게 네. 물론 나경원 의원이 그 정도까지 뭐 정치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메시지를 보면은 네. 명확하게 친윤으로도 붙지 않고 그리고 나서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붙지 않고 네네네. 오세훈, 홍준표를 통해서 말하자면 당심 정도 해서 본인의 몸집 불리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맥을 그렇게 짚으셨군요. 봐보세요. 네. 제가 이제 그 예.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서정욱 TV. 네. 거기 나경원 후보 두 번이나 단독 대담했고요. 예. 네네. 두 번. 오늘 이제 또 윤상현은 옵니다. 아. 근데 방송할 때는 또 방송을 하고 네. 방송 끝나고 나서는 이 전에는 또 사적으로 온갖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제가 보기에 맥을 잘못 짚은 거예요. 아, 맥은 물론 이제 그 약간 뭐 서영준은 원희룡 후보의 맥- 출마에 대해서 네. 섭섭함은 있었죠. 예. 있었지만 지금 매기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네. 윤 나가요. 네. 손잡을 가능성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세 분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수평적인 당정, 네. 좀 이렇게 각을 세우는 이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결선 가면 결국 한동훈 대 그다음에 그 반한동훈 3명 아마 이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서정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적인 정보는 알지만 맥을 못 짚는 게 정치는 구도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이 의지를 갖더라도 상황이 변하면 그때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경원 후보 자체가 원희룡 후보한테 아예 결선에서 도움이 안 될 정도의 약체로 빠져버리면 네. 당연히 친윤그룹에서 뭔가 자리매김을 하겠죠. 근데 본인이 몸값이 올라가면 본인은 결선에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네. 저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되지 않고 나경원 의원이 출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대한이라고 보통 그러고 지금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뭐 될 거다 내지는 결선에는 한동훈은 꼭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안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심 80% 그다음에 일반 민심 뭐 20% 해가지고 네. 본인에게 좀 유리한 방식으로 이게 좀 바뀐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 20이 꼭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만도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나경원이나 원희룡 장관 물론 원희룡 장관 사실 뭐 그렇게까지 저는 힘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경원 의원이 또 가지고 있는 이 중도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구력이 생각보다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한테 몇 번이나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뒤통수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수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구심점 역할 같은 것들을 해왔어요. 예. 예전부터. 그러면 윤 대통령을 지금 이 보수에서는 사실은 쫓아내야 되냐 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되냐 마냐 이런 곤란하게 갈등의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네. 오로지 윤심만 믿고 움직이는 뭐 원희룡 이런 사람들 내지는 언젠가는 지금은 윤하고 마치 갈등 구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같은 바운더리 안에 묶일 수밖에 없는 한동훈을 이제 우리가 밀어줘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생각보다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포인트가 잠재력이 좀 있어요.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대안이 조금 있으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저 보수 유튜브들 사이에서는 이제 거기도 이제 막 예측들 하고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선 주로 누구를 좀 미는 분위기예요? 지금 이제 보수 유튜브는 한동훈 제가 보기에 한동훈이 한 60. 60. 그다음에 원희룡이 한 35. 나머지는 없어요. 지금 이제 보수 유튜브는 네. 거의 원희룡 대 한동훈 한동훈이에요? 싸움을 이렇게 계속 대립하고 있고 나경원이나 윤상현은 별로 없는데. 네. 근데 문제는 노영희 변호사의 말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는 게요. 네.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은근히 미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여론조사하고 좀 다를 수 있는 게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홍준표, 네. 그다음에 그 이철우, 네. 그다음에 오세훈 오세훈. 씨입니다. 이 말은 이게 대선 주자들은 나경원은 대선 출마를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원희룡이나 한동훈은 잠재적인 경쟁자예요. 네. 따라서 이제 그 대선 주자들이 나경원 좀 밀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경원 의원이 또 그동안 이게 원내대표부터 해서 여러 번 출마를 했잖아요. 네. 좀 이게 상당 조직이 있어요. 영남권에. 그래요? 특히 그래서 아마 저는 여론조사보다는 상당히 그 선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론조사는 거의 안 잡히잖아요. 뭐 네. 1~2% 안 잡히는데 실제는 이제 그래도 수도권의 인천에 오선한 분이에요. 또 나름대로 이게 그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아마 1년 6개월 전에 사퇴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돼요. 이때는 오히려 윤상현 외에 대안이 있나? 나경원은 서울시장 나가고 네. 그다음에 이 원희룡 한동훈은 대통령 선거 나가면 당은 누가 책임질까? 이번에는 윤상현이 아니지만 네. 다음 당 대표에게 윤상현 외에 대안이 있나 이런 여론도 있어요. 따라서는 실제 여론조사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표가 좀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